여러분, 이 영어 독해 시험 두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영어 시험 지문이요, 고작 한 단락입니다. 한 5개 정도의 문장이 다예요. 많아봤자 10개도 안 됩니다. 게다가 논리적이고 교육적인 구조의 글만 나와요. 그 말은 뭐냐? 나올 수 있는 이 지문 구조가 몇 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이 지문 구조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건 공신닷컴의 공부법 강좌에서도 공신 멘토들이 상당히 자주 했던 이야기예요. 그걸 찾아서 유형별로 훈련할 수 있다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독해 성적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언제 다 여러분들이 분류하고 있겠습니까? 하면 좋지만 언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됩니다. 나이 먹어서 아재 될 때까지 그거 연구해야 될 판이에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쏟아서 그걸 분류하고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 많은 기출문제들을 분석하고 공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쪽집게라고 알려주신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몇 개의 지문 구조로 유형화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보지 못했던 내용일 텐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가지의 지문 구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지문 구조는 이건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영어로 된 글은 뭐가 많습니까? 두관식이 많아요? 미관식이 많아요? 두관식이죠. 영어는 영문법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 먼저 뱉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주제문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매우 흔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제문 딱 나왔어요. 이게 주제문인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또한 있거든요. 그걸 제가 강의에서 혹은 책에서 시그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호가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걸 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주제문이구나 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주제문이 나왔으면 그 뒤에 이렇게 예시나 근거가 나올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냥 그 주장만 하고 글이 끝나버리면 그건 여러분 제대로 된 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예시를 들어줘야지 이게 설득이 되고 이게 글이 좋은 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성적이 계속 안 나오다가 효율적인 공법을 배워서 불과 4개월 만에 7, 8등급이었던 성적이 한 과목 빼고 전부 1등급이 나오는 그런 공신 멘토의 예, 그런 예시들을 들면은 이해가 빡 되는 거죠. 두 번째 지문 구조는 사실 지문 구조 1의 변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냐면 주제문 앞에 도입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첫 문장부터 영어는 이제 두 가지 주제를 말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했죠. 근데 이게 너무 훅 들어오면은 이게 또 거부감이 있습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하세요, 공부해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강상태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러면 공감을 얻으면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도입부를 앞에 써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문 구조 1에 포함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도입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주제문 예시까지 나온 다음에 뒤에 어떤 결론이나 정리를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통령, 즉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그 다음에 반박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통 어떤 식이냐면 커피는 많은 사람들이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사람들의 어떤 통념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커피는 건강에 좋다, 이런 식으로. 이걸 왜 그런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 늘 그렇지만 반전이 재밌죠. 반전 매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커피는 몸에 좋다 뭐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좋다, 이렇게 하면 느낌이 빡 와요. 충격 효과가 빡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지문 구조 세 번째 이것도요, 지문 구조 두 번째와 크게 보면 흡사합니다. 왜냐면 실제 주장은 이 반박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앞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걸 통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도입부와는 달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던진 다음에 그 반박하는 요 형태가 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지문 구조로 빼놨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간단하죠. 설명 쭉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약하는 겁니다. 간단한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 라마의 어떤 먹성, 뭘 먹이를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거 설명 나와요. 두 번째 라마는 서식지, 어디에 주로 사는지, 이런 식으로 필요한 설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다가 마지막에 요약하는 거. 다섯 번째는 문제제기, 환경보호를 하자 라는 어떤 글이 나오면 그 뒤에 해결책이 이제 따라 붙는 겁니다.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에 뒤에 해결책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 여러분 원인과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어떤 지문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가 또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안 한다고요. 안 한단 말이야. 안 한다고. 이게 뭡니까? 원인과 결과 아닙니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게 순서가 반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공부를 못해요. 왜냐? 안 하기 때문에.
느낌이 오죠? 느낌 빡 오죠? 그리고 지문구조 7번째. 요 지문구조 사실은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꿀입니다. 꿀. 아주 꿀이에요. 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돼요. 이 모든 것들 시그널을 이제 제시를 할 텐데요. 신호. 연구에 대한 지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연구. study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요. research. 어떤 연구 이런 어떤 특정 단어들이 딱 나오면 아 이게 연구에 대한 설명이구나. 근데 연구 지문이 꿀인 이유가 뭐냐면요, 비교군 대조군 어떻게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쭉 설명을 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연구 결과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 내용만 쭉 어떻게 했다 한 다음에 끝나버리면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진짜 부족하다면은 딱 보고 연구 지문이네, 맨 마지막 것만 딱 읽으면은 아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됐구나라는 거를 단번에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비교대조. 두 가지를 제시를 한 다음에 아, 이게 뭐 공통점이 어떻고 차이점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간단해요. 9번째는 글 쓰니까 질문을 던진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나가는 방식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시간순인데요. 그런 질문 본 적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대기 같은 거,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부인, 전개, 결말 이런 식으로 10가지 질문 구조. 어때요?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아마 독해 공부를 꽤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10가지 지문 구조를 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이거는 특정 시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뭐 광고문이나 도표 이런 특수 지문을 제외한다면 모든 영어 독해 시험의 지문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구조에서 변화형이나 융합형 같은 것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지문 구조가 서로 융합돼서 혼재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기본 유형들을 확실히 익힌다면 여러분 속독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린 이제부터 이 10가지 지문 구조를 하나씩 차근차근 파고들어서 완벽하게 마스터할 거예요. 아주 그냥 박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부숴버릴 거예요. 손 아파. 빨개졌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마스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접근 방식은 마치 응급처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조대원 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 사고에 대처하시죠? 예를 들어 사람이 숨을 쉬지 않을 때, 심장이 뛰지 않을 때, 혹은 출혈이 과다할 때, 혈압이 급격하게 올랐을 때, 그걸 유형별로 응급처치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이 훈련을 하고 거의 반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신속하게 조치해서 사람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별 유형별로 나눠져 있지 않다면, 그에 맞춰서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는커녕 우왕좌왕하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상황이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을 단축시켜서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지문 구조를 나눠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너무 효율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적이 누군지도 몰랐고 적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떤 방법을 써야 이길 수 있는지를 모르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적을 만나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고, 아 쟤 딱 어떤 놈이네, 그럴 때는 요 방법을 쓰면 되지 하고 아주 여러분 이 영어 독해 시험에 지문 구조를 가지고 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놀림을 당했죠. 지문들이 날 가지고 놀았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기게 될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